네,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정보보 컨설팅 프로젝트 수행 방법이 되겠는데요. 이제 절차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배웠죠. 처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게 그 컨설턴트들이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요구사항 정의가 되겠죠. 이제 요구사항이 발주 기간에 요구사항이 뭐가 있는지를 인터뷰하고 자료 분석을 통해서 정확하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정의를 이제 내려야 되고 컨설팅 범위 설정을 이제 하기 위한 거죠. 컨설팅 범위 설치라는 게 바로 ISMS 구축 대상을 선정을 이제 설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범위를 ISMS 구축 범위를 설정을 이제 하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하죠. 그래서 어, 정보보호 컨설팅 범위 정의서를 이제 작성을 해서 어, 그 의뢰 기관에 이제 제출하게 이제 될 겁니다. 제가 지금 정보보호에 대해서만 얘기하는데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ISMS-P까지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예를 들면은 여기에 개인정보 보호도 들어가 있다. 관리체계 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정보까지 이제 하게 되면 22개의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까지도 범위가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보보호 컨설팅 범위 정의서를 보면은 현황, 현황, 그 다음에 요구사항 정리, 인터뷰를 통해서 요구사항을 정리를 할 거고, ISMS 구축 범위 선정을 기준을 이제 마련을 할 겁니다. 자, 그게 끝나면 그 다음부터 뭡니까? 자산이죠. 보호해야 될 그 자산에 대한 거를 식별을 하고 그 다음에 그룹핑을 하고 분류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한 뭡니까? 가치, 중요도를 뭐에 의해서 CIA와 연관시켜서 산정을 이제 하게 될 겁니다. 다 기억나시죠? 이 목차만 봐도 이제 여러분들은 이게 뭐 어떤 내용일 거다 이런 게 이제 다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보보호 컨설팅 범위는 전체 서비스가 있는데 그 중에서 요거다라는 것을 표시하게 돼 있죠. 그죠? 조직도 전체 조직이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요 부분이 ISMS 구축 범위다라고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ISMS 인증 신청할 때 신청서에 그대로 이제 갖다가 카피 앤 페이스트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웃풋이 나와야 되겠죠. 네트워크 시스템 구성도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컨설팅 범위 내에 있는 것들은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야 될 겁니다. 특히 정책, 지침, 매뉴얼. 그 다음에 지금 현황 분석을 앞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갭 분석을 이제 해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갭 분석은 관리체계 인증 기준과 80개, 예를 들면 ISMS면은 통지 항목이 80개일 거고 ISMS P가 되면 102개가 되는 거죠. 이 기준과 기업 내 또는 기관 내 현재 정보보호 대책 적용 현황과의 수준 차이를 확인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아래 거의 엑셀로 하게 돼요. 엑셀로 쫙 통제 항목 1.1.1이 뭐였죠? 경영진의 참여였잖아요. 경영진의 참여에 대해서 현재 이게 어떻게 현황이 어떻고 뭐가 안 되어 있다. 경영진이 참여를 거의 안 한다. 인터뷰를 해보니까 거의 안 한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에 대해서 현재 파셜 YN 파셜인데 노죠? 이 불이행이죠. 예를 들면 불이행이 될 겁니다. 그죠? 이런 이제 갭 분석 보고서를 이러한 목차에 의해서 작성을 한다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예시를 한 번씩 들어보면은 ISMS 인증 범위, 조직적 범위는 전체 조직을 나타내고 그 중에 여기가 ISMS 인증 범위다라는 걸 나타내 주게 돼 있어요. 그 인증 신청서 작성 요령에 보면은 그 다음에 업무적 범위, 인프라 측면,
물리적 범위. 물리적 범위는 뭐 전산센터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정보전산팀에 있는 뭐 자산들, 이런 게 해당이 된다라는 얘기가 될 겁니다. 물리적 그러니까 위치까지도 이제 표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만약에 백업 센터가 있다. IDC에. 예, 여기 백업을 이제 해야 되니까 백업이 있다. 그러면 이것까지 표현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배분석 보고서의 하나의 그 예예요. 지금 이제 80개 항목에서 1.1.1하고 1.1.2, 그다음에 2.12.1, 그다음에 2.12.2. 그리고 이제 마지막 처음 부분하고 제가 마지막 부분만 그냥 타이핑을 해서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겁니다. 샘플로. 여기 보면은 통제 항목 이게 몇 개예요? 요게 이제 80개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점검 항목이 되겠고, 요게 이제 세부 통제 항목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 하면은 엄청 많겠죠. 200 몇 개가 될 겁니다. 그죠? 200 몇 개가, 235개인가 200개가 될 거예요. 이 각각에 대해서 234네요. 여기 있네요. 234개. 234개의 이 불이행, 이행, 불이행과 이행이 합쳐져서 이거는 부분적으로 이행이 됐구나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다 이겁니다. 그죠? 각각에 대해서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인터뷰나 자료를 보고 이제 하는 겁니다. 자료라는 거는 이 기관의 규정과 지침과 뭐 매뉴얼과 예를 들면 네트워크 구성도와 조직도와 이런 걸 다 이제 그 자료를 수집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인터뷰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발주기 간에 이게 협조가 적극적인 협조가 없으면은 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컨설턴트가 뭐 다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하나만 볼까요? CISO의 역할 및 책임을 문서화하고 있지 않음. 그죠? 네. 이렇게 이제 되어 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자결제 내요. 그 다음에 정보보호 규정 및 지침 개정안에 대한 전자결제 내요. 관련 증적까지도 이렇게 지금 준비를, 갭 분석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갭 분석 결과를 보면은 이 80개 통제 항목에서 이행, 부분 이행, 불이행, 관계없음, 이 6개 중에 지금 이행과 불이행을 가중치는 이제 0.5를 가중치를 둬서 한 33.3% 지금 이행되고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부분 이행은 뭐 가중치 0.5 정도, 뭐 이것도 예예요. 예. 네? 예스는 뭐 곱하기 뭐 1만 하는데 이거를 뭐 다른 적당한 걸 곱해서 근데 이게 약간 뭐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네요. 지금 그런 식으로 갭 분석 통계를 잡으면 지금 이 조직은 ISMS 통제 항목 인증 기준에서 한 반 정도 지금 따르고 있구나라는 거를 딱 볼 수 있는 거죠. 그죠? 약간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관리적인 측면에서 많이 이제 바이어스 돼서 보긴 하지만 그래도 한 50% 정도는 되고 있구나. 그럼 50%는 뭐예요? 지금 불이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봐도. 50%를 컨설팅을 이제 하면서 거의 이제 100%, 90%까지 이제 끌어올리게 될 겁니다. 물론 이제 못하는 것도 있는 거죠. 즉시. 그죠? 바로 뭐 컨설팅 하면서 바로 못하는 것도 있고 1, 4분기에 이제 해야 될 것도 있고 1년 후에 해야 될 것도 있고 이제 그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컨설팅에서 핵심이 되는 게 바로 위험 관리가 되겠죠. 계속 제가 뭐 강조를 하지만 하여튼 자산 식별, 위협 식별 및 평가, 취약점 식별 및 평가 또는 우려사항 평가를 하게 돼서 위험 평가를 하게 됩니다. 위험 평가. 위험 평가에서 지금 하는 게 뭐였죠? 위험도 산정이었죠. 위험도 산정인 다음에 degree of assurance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디서? 정보보호, 예를 들면 위원회.
다른 뭐 정보 보안 뭐 위원회다 우리는 뭐 상관없죠. 하여튼 어떤 위원회에서 의사 결정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여기에 이제 최고 경영자 사장이 뭐 참석을 여기 대부분 안 하겠죠. CISO 뭐 부서장들이 모여서 할 텐데 이거를 이제 우리는 DOA를 뭐 6으로 우리가 지금 책에서 예를 들면 6으로 돼 있어서 계속 제가 6으로 얘기합니다. 6으로 지금 의사결정을 하겠습니다라고 최고 결정자한테 문서로 보고를 해야 되겠죠. 네, 그게 확실할 겁니다. 그래야만이 이 예산 투자가 이제 일어나니까요. 그 다음에 보호대책 선정 및 이행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위험 관리라고 그랬어요. 우리 뭡니까? 관리체계 수립 및 운영에서 두 번째 해당하는 거죠. 1.2가 위험 관리였잖아요. 그죠? 위험 관리. 이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호대책 구현 및 적용, 그 다음에 잔존하는 이제 위험 관리를 이제 하게 될 겁니다. 위험 분석 평가 결과 보고서 예시예요. 이거 보면은 여러분들 이 목차를 보면서 이제 다, 이게 어떤 내용이 들어가겠구나, 이제 훤히 보여요. 처음에 저랑 이제 뭐 강의 듣기 전에는 이게 뭔 얘기야 그러겠지만 지금은 이게 이제 이 목차만 쭉 봐도 여기에 이제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겠구나라는 거를 이제 알게 될 겁니다. 그죠? 위험도 측정을 해서 그 위험도가 DOA가 만약에 6이면 6, 그 이상이 되는 거는 밑으로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처리를 어떻게 할 건지를 네 가지 측면에서 위험 처리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위험 감소를 대부분 이제 시켜야 되는 거죠. 그죠? 위험 감소, 뭐 위험 수용해서 이 처리 전략에 따라서 정보보호 대책을 이제 선정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럼 하나하나씩 이제 예시를 들어서 중요한 사항만 말씀을 드릴게요. ISMS 구축 운영에서도 이제 예시를 보여드렸잖아요. 그 구축 운영에서 보여주지 못한 예시들을 여기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구축 운영하고 컨설팅하고 거의 유사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죠? 네. 거의 IT 자살은 CIA를 각각 3점 척도로 평가를 했었죠. 우리 구축 운영을 할 때도 그죠? 평가한 것을 이제 합산을 해서 같이 평가를 했습니다. 그죠? 같이. 그러니까 다른 말로 중요도라고 표현해도 되고요. 그래서 64개, 예를 들면 64개로 제가 이제 작성을 해본 겁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한 거죠. 그래서 등급으로 해서 이거는 이제 최종 이제 유학표가 되겠죠. 등급을 기준으로 해서 소팅을 한 겁니다. 그래서 1등급에 해당하는 거는 이렇게 이제 31개가 있더라. 서버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했을 때 이걸 등급을 기준으로 한 거죠. 등급을 이게 그래서 등급으로 표현하는 게 뭐예요? 정성적 위험 분석이었잖아요. 정량적 분석하고 정성적 분석하고 두 가지는 나눴는데 등급으로 표현하는 게 정성적 평가였잖아요. 그죠? 실제 이 정성적은 이제 숫자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이제 됐었죠. 그죠? 혹시 이게 기억이 안 나시면 개인 그 ISMS 구축 운영 쪽에 그 교환 그러니까 강의 노트를 좀 한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돼서 자산에 대한 중요도까지 가치까지 산정이 된 거를 우리가 이 요약표가 나왔다라는 거는 서버를 그룹핑을 해서 서버에 일면 서버 1, 2, 3 여러 개의 서버에 대한 그 가치까지 다 평가를 했다는 거죠. CIA를 연관 지어서. 그죠? 그랬기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위험평가 결과에 대한 건데, 자, 이게 의미 있는 표예요, 이게. 위험 분석 대상 자산에 대해서 자산의 중요도, 가치죠. 그다음 발생 가능성, 뭐고죠? 위협에 대한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요. 각 자산의 위험을 1점에서 25점까지 정성적인 위험도로 이제 평가를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숫자가는 없어요. 숫자는 그냥 뭐 아무렇게나 뭐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어떤 자산이 1.5는 3 이렇게
그다음에 6인 거는 뭐 여기는 리눅스가 한 대가 있더라, 윈도우는 두 대가 있더라, 여기 통제 항목에서는 세 개가 있더라. 이렇게 이제 예, 된다라는 거죠. 뭐 임의로 이렇게 이제 예시니까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그러면 ISMS 80개 항목, 네? 세부 통제 항목에서는 235였나요? 이 모든 통제 항목에 대해서 관리 부분 측면에서 진단한 거에 대해서 어, 위험도가 다 이제 측정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1.5는 여기 하나 있고, 뭐 3, 여기는 있고, 이렇게 뭐 있을 겁니다. 이렇게 6, 12인 거 하나. 자, 그러면 이렇게 이제 산정이 될 거고, 여기는 어떻게 돼요? 전부 기술적인 측면에서 취약점 분석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취약점 분석할 때 진단 도구를 자동화된 진단 도구, 그 다음에 뭡니까? 매뉴얼로 이제 하는 매뉴얼 방법, 그 다음에 자동을 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여하튼 진단 도구를 이용하든지, 그 다음에 스크립트, 컨설팅 업체들은 스크립트도 다 있을 거고, 진단 도구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자동화된 진단 도구로 안 되는 경우에는 매뉴얼 방법에 의해서, 매뉴얼 방법은 이제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분석, 취약점을 전부 찾아낼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윈도우 경우에는 그 진단 항목 수가 63개, 리눅스는 65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진단 항목 수는 그 주요 정보 통신 기반 시설 취약점 분석하는 그 방법론이 있었죠. 제가 그두 번째 강의 때 그 잠깐 소개를 했는데 그 책에 있는 게 그러니까 바탕이 되는 겁니다. 이 컨설턴트 업체들이 그 할 때. 그러니까 웹 취약점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면은 뭐 진단 도구 스캐닝하는 이제 진단 도구를 그러니까 진단 도구를 이용해서 이제 자동적으로 이제 하겠죠. 그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ISMS 통제 항목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위험도를 산정을 하는 방법. 이런 거는 뭐가 쓰요? 어떤 그 베이스라인, 네, 베이스라인 그 위험 분석을 이제 사용을 하는 거고, 물론 이 안에서 예를 들면은, 베이스라인이니까 그게 그 체크리스트죠. 이 통제 항목이. 물론 이 통제 항목 자체도, 하나의 자산화 시켜서 가치 평가를 해서 이제 위험도를 산정을 하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이 자산에 대해서는 당연히 CIA하고 접목시켜서 자산 가치를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위협 분석, 취약적 분석을 같이 하는 우려 사항을 이제 평가를 해서 위험도를 이제 산정하게 한 결과가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이 전문 업체, 컨설팅 업체 아니면은 하기 쉽지 않죠. 그죠? 기관이나 그 어떤 업체에서 ISMS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걸 스스로 한다라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죠? 전문가가 이제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그래서 위험 처리 이제 관리 영역 부분에서 보면은 이 통제 항목 있죠? 이 통제 항목 80개, 80개에 해당하는 거에 대해서 전부 평가를 하는 거죠. 이행 여부, 아까 이행하지 않았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개선 방안을 이제 작성을 하게 됩니다. 아까 방금 전까지는 요 위험도까지 이제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6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해서 이 위험을 수용할 수 있는 범위로 시켜야죠. 내려오게 해야죠. 그래서 정보보호 대책 개선 방안을 이렇게 이제 하나하나씩 다 작성을 하게 돼요. 아까 예를 들면은 갭 분석을 해보니까 뭐 한 40 몇 프로였나요? 45% 정도 이행을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이행하지 않은 부분, 요거 이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거는 다 또는 파셜이라든지 이런 분들은 전부 개선 방안을 마련을 해서 이 부분들이 뭐가 됩니까? 정보보호 대책이 되는 거죠. 예, 대책이 되면 이걸 이행 계획으로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그러면 이행을 하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전부 Y로 바뀌는 거죠, 이제. Y로 바뀐 운영 명세서가 이제 탄생이 될 겁니다. 자, 기술 영역 관련해서는 여기 보면은 계정 관리, 뭐 서비스 관리, 패치 관리, 보안 관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영역을 나누어서 했는데 이 자산별로 자산별로 이 통제 항목, 점검 항목이 쫙 리스트업이 있는 거죠. 체크리스트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진단 도구로 한다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그 체크리스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체크리스트는 어디에서 이제 인풋을 받겠습니까? 보호대책 요구사항이죠. 그죠? 보호대책 요구사항 그 64개에 해당하는 것들이 인풋이 돼서 체크리스트가 되고 이 체크리스트를 자동화시킨 진단 도구가 이제 만들어지겠죠. 근데 사실 이 보호대책 요구사항을 굉장히 일반화시켜 놨거든요. 그죠? 약간 좀 두리뭉실하게 이제 그 써져 있잖아요. 그 일반화시킨 거를 구체적인 구체적인 이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서 그거를 진단 도구로 이제 구현을 이제 해놔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어드미니스트레이터 같은 것들은 계정 이름은 이제 바꿔야 되고 이런 거는 왜냐하면 이제 해커들이 이미 다 알고 있는 계정이니까 그거를 악용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위험도가 안 바꾸면은 위험도가 25로 나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위험도가 상이에요. 1번부터 25까지 이제 등급화를 했죠. 상중하로. 그래서 각각에 대해서 이제 위험 등급을 나타낸 거고 개선 방안은 바꾸는 내용이 이제 보안 가이드라인에 있다. 보안 가이드라인을 참조하면 거기에 어떤 식으로 이제 보안 설정을 하라고 되어 있다라고 참조를 한 거죠. 세부 기술적인 사항이니까 여기다가 다 쓸 수가 없으니까 이제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본 그 예시를 가지고 보호 대책을 이제 선정을 하는 거죠. 통제 항목이 나열이 되고 통제 항목별로 문제점이 여기 모였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추진 과제를 4개의 부분으로 이제 나눴고 그거에 대해서 이행 과제를 큰 틀에서 이렇게 재개정을 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한 겁니다. 물론 요 각각의 그 전 페이지 엑셀로 된 거에 가보면은 세부적인 그 내용들이 이제 있을 거고 이거는 이제 약간 좀 일반화시켜서 이제 작성을 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과제 우선순위를 이제 정해야 되겠죠. 방금 전에 지금 이행 과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언제 누가 하느냐, 언제 누가 예산을 얼마나 들여서 하느냐라는 그 이행 계획을 이제 수립을 해야 되겠죠. 보호 대책이 이제 선정이 됐으면. 그래서 과제 우선순위를 선정을 하는데 보안성과 긴급성과 이제 적용성을 따져서 이제 우선순위를 마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선순위 점수는 보안성, 긴급성, 적용성을 이제 더해서 최종적인 우선순위 점수가 나오는 거고, 평가 부분별로 5등급으로 이제 나눴죠. 지금. 그죠? 그래서 보안성에는 보안성에도 이게 1점부터 5점까지 있는 거고 긴급성도 1점부터 5점 여기도 1점부터 5점까지 이렇게 나눠져 있는 거죠. 이게 등급화 시킨 거는 이게 정성적인 위험 분석이죠. 네, 등급화. 그리고 실제 이제 점수로 이제 나타내면 이렇게 이제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를 다 플러스를 하는 거니까 5점을 다 플러스하면 15점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1순위는 10점부터 15점, 2순위는 6점부터 9점, 3순위는 1점부터 5점 이렇게 이제 순위를 매기면 우선순위가 캐테고라이즈 되겠죠. 그죠? 요거는 제가 이제 예시로 이렇게 이제 해본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런 이제 보안성과 긴급성과 적용성은 실제 뭐 컨설팅한 이제 내용에서 이제 뭐 수정 보완해서 가볍게 이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려고 이렇게 작성을 한 겁니다. 그냥 참조하시면 됩니다. 실질적인 컨설팅 업체가 하는 거는 더 디테일할 거예요. 네, 더 디테일할 거다.
자, 그래서 이제 과제 우선순위가 도출이 돼요. 정보보호 관리체계 수립 중에서 정보보호 정책 개정에 대한 거는 보안성과 긴급성과 적용성을 따지니까 15점이 나오니까 이건 1순위가 되더라. 그 다음에 개발보안 관리 절차 수립은 3순위가 되더라. 자, 그러면 1순위는 당연히 어떻게 돼요? 이 컨설팅을 하면서 이거는 수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컨설팅 여기서 끝나잖아요. 끝나는 동시에 이거는 이 1순위는 바로 예스가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예스가.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보면은 1분기에 예를 들면 1분기에 이거는 만약에 컨설팅이 여기에서 이제 만약에 종료가 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컨설트가 지금 2020년 1분기니까 예를 들면 2020년부터 12월에 시작을 했어요. 이 프로젝트가. 그래서 여기 2021년 3월에 종료가 되는데 요 종료 달쯤에는 이거는 다 완료가 돼야 되는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다. 인력 충원은 뭐 컨설팅이 끝나고 나서 예, 이 발주 기관에서 이제 뭐 인사 충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계속적으로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계를 검토를 해야 된다. 망블리 같은 경우에는 이건 예산이 완전히 뭐 많이 투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1년 뒤에 한다. 이렇게 이행과제 일정표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죠? 그럼 이행 계획을 이제 수립하게 되는데 아까 일정 나왔었죠? 네, 일정 나왔으니까 각 과제별로 추진 부서는 어디서 하고 적용 시기는 언제까지다. 이게 아마 2021년 1분기였죠. 네, 1분기였죠. 그거는 좀 여러분들이 양해 부탁해요. 요 표하고 이제 매칭 시키면 됩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은 다 1분기에 이제 해야 될 겁니다. 그죠? 육아. 그리고 이행 계획이 수립되면 당연히 CISO 그 다음에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 승인을 득해야 되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예요. 이행 계획에 의해서 이제 구현을 하잖아요. 구현을 하면은 새로운 이제 운영 현황, 운영 명세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인증을 받기 위해서 이제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지, 보호 조치를 어떻게 적용했는지를 기업 스스로 자가 측정하는 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인증기관 입장에서 관리 체계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하고 있는지를 이 관리 체계 운영 명세서를 보고 판단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인증심사원이 딱 가면은 관리 체계 명세서하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갭 보고서를 볼 겁니다. 이제. 그죠? 대상 기업이나 컨설팅 업체 그 입장에서는 이게 이 관리 체계 운영 명세서를 이 운영 관리 과정에서 나온 결과하고 이 매핑하는 게 이게 쉽지 않아요. 상당히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어,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걸 컨설팅을 하면은 이것만 보더라도 이거는 약간 좀 이상하다. 이상한 점을 오류 부분을 이제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인증 심사원들이. 그래서 이 오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집중적으로 아, 인터뷰하고 인터뷰 앤드 어떻게 되죠? 실사를 하겠죠. 실사를 해서 결함을 찾는데 이 운영 명세서를 많이 이제 참조를 하게 됩니다. 이게 운영 명세서예요. 여기에 보면 항목이 이제 통제 항목 80개 항목에 대해서 인증 구분은 ISMS가 되고 만약에 이제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 요구사항까지 하게 되면은 ISMS P가 되겠죠. 그죠? ABC 기업 CEO와 CIOS의 승인을 득함. 뭐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관련 문서, 그 다음에 증척 자료. 그죠? 그러니까 인증심사원이 들어가면은, 지금 이게 정말 뭘 보겠어요? ABC 기업의 CEO와 CISO의 승인을 득했다고 그랬죠? 그러면 승인을 득한 증척 자료가 정말 있는지를 확인하겠죠. 여기에 보면 이제 증척 자료를
볼 겁니다. 이 증축 자료를 제출하라고 할 거예요. 제출 안 했으면 제출해서 이제 확인을 하는 거죠. 아, 얘 제출했구나. 그죠? 그런 걸 보게 되고, CIS의 역할과 책임을 정보보안 지침에 문서하고 있으면 정보보안 지침을 보는 거죠. 정보보안 지침을 보고, 아, 명시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을 CISO 최고 책임자를 지정을 했느냐, 인사 관련 문서를 이제 보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해서 만약에 인사 관련 문서를 보니까는 뭐 결제가 사실은 안 나 있더라. 그러면 이건 결함이 되는 거죠. 그죠? 실제 운영 명세서가 이렇게 다 됐다고 하더라도 이거를 확인을 하는 게 인증 심사원들이 해야 될 임무예요. 임무. 확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증심사원 한 서너 명이 가서 이거를 전부 확인을 하고, 기술적인 것들은 이 관리체계 운영 명세서를 보고는 확인이 어렵잖아요. 실제 그 시스템을 봐야 돼요. 그죠? 시스템과 네트워크, 이게 장비하고 뭐 보안 솔루션에 관련된 거를 전부 들여다 봐야 돼요. 내부까지. 예. 그런 부분들을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서버, 예를 들면 뭡니까? 네트워크 보안, 그 다음에 뭐 서버 보안, 그 다음에 보안 솔루션, 이런 걸 따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 좀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